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포트의 조용욱 강사입니다. 한국 중부 발전 준비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저하고 오늘부터 이 한국 중부 발전 책 보시면서 같이 좀 준비를 해 나갈 텐데, 일단 한국 중부 발전은요, 공기업이잖아요. 공기업이기 때문에 NCS 기반으로 문제를 낼 겁니다. NCS 기반으로 문제를 낼 거고, 또 NCS 기반에서도 결국은 이 10가지 영역 중에 문제로 낼 수 있는 영역들은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영역들 위주로 공부를 해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봤던 그 적성검사하고 NCS하고 공통적으로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문제가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하고 이제 책을 보시면서 하나씩 좀 차근하게 차분차분 하나씩 잡아 나가실 텐데, 우선 이제 이 10가지 영역이 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부터 직업윤리까지 쭉 있지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영역이 몇 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4가지 정도를 지금 뽑아서 집중적으로 지금 문제를 넣어놨기 때문에 이 모의고사는 확실하게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유형들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에 있는 내용부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갈게요. 첫 번째 이제 의사소통이죠. 의사소통. 기존에 있는 그래도 언어 영역하고 가장 유사한 내용이 이 의사소통입니다. 의사소통.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응용수리도 나오고 문제 해결도 나옵니다. 응용수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학 비슷한 얘기고, 문제 해결. 저는 이제 책에도 문제 해결을 넣어놨는데, 문제 해결로 해서 넣어놨는데, 이 문제 해결이 사실 이 문제 해결 능력이 나머지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제 내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문제 해결력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다양한 유형들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냐면, 여기 관리 능력이 있어요. 관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 그쵸? 자원 관리 능력. 자원 관리 능력이 있는데, 요게 또 문제 내기가 아주 편해요. 자원 관리 중에서는 여러 가지 관리 능력이 필요하죠. 뭐 시간 관리, 비용 관리, 그리고 인적 관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줍니다. 그 중에 가장 최적화된, 그렇죠? 시간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자원, 비용을 가장 아낄 수 있는 루트, 그리고 시간과 비용적인 면을 동시에 고려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골라내는 능력, 그렇죠? 그런 게 이제 자원 관리예요. 그래서 실제 실무와 연관되어 있는 문제를 내기에는 이 자원 관리 능력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서 문제를 가장 또 많이 낼 겁니다. 됐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기술 능력으로 되어 있죠. 기술 능력은 뭐 여러 가지 판단이 될 수 있는데, 기술 능력은 거기 보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가 넣어놓은 그 문제들 기반으로 해서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의사소통은 언어와 관련된 얘기예요. 그래서 언어 선생님하고 하시면 되고, 저하고는 여기 3가지. 문제 해결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그리고 기술 능력까지. 요 3가지 할 겁니다. 특히 이제 이 문제 해결 능력은 기존에 있던 적성검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많이 대거 포함이 될 거예요. 여러 가지 있죠. 자료 해석부터 시작해서 뭐 수리 능력 이런 것들도 이 문제 해결력과 응용 수리력과 합쳐져서 같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수리 능력까지도 여기서 같이 측정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수리 능력하고 문제 해결력을 좀 합쳐서 여기 넣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수학적인 이야기도 조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 해결 능력부터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바로 문제 들어가죠. 그 책 자체가 모의고사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제 연습을 하려고 제가 넣어놓은 이제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1회, 2회로 되어 있죠? 제가 1회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거의 천천히 풀어보면서 물론 먼저 풀어보시고 제 강의 들으셔도 돼요.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1회는 같이 이제 해봐도 되고,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 건 아니고요. 이제 특정한 영역에서 특정한 유형, 그 하나를 유형을 딱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뒤에 뭐 한두 문제 더 같이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랑 같이 풀어보시고 연습해보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1회는 쭉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2회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치 시험 보시면서 시험 보는 것처럼 시간도 재보시고요. 시간이 분명히 모자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최근의 스타일은 문제 수와 시간 수를 동일하게 주는 게 최근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아주 모자라요. 1분에 한 문제 주면 절대 못 풀어요, 사실. 다 못 풀고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풀어나가는 것, 그게 이제 합격이에요, 결국. 다른 사람보다 한 문제만 더 풀면 돼요, 영역별로. 그럼 합격이에요, 나. 아시겠죠? 그러니까 2회는 여러분들이 시간 재시면서 직접 진짜 시험 보는 것처럼 하면서 한번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1회에서 말씀드렸던 유형별 특징들, 문제풀이 방법들 이런 것들 익히시면 2회에서 충분히 적용하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해결 능력부터 시작할 텐데, 문제 해결 능력 한번 볼까요? 거기 1번부터 쭉 보시면 앞부분에 자료 해석 문제들이 쭉 나와요.
자료해석 문제 쭉 나오는데 그 전통적인 자료해석 문제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의 경향들, 자료해석에서 최근의 경향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적용시키는 것들 한번 좀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위포트 국어 강사 배용표 탐쌤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고요. 중부 발전 저와 함께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풀어보신 분도 있고 풀어보시지 않은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풀어보신 분들은 좀 적잖이 당황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국어 파트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국어라고 써있는 파트를 찾으실 수 없으셨을 거예요. 국어, 독해, 어휘, 그죠? 문법. 없습니다. 그래서 중부 발전이 국어를 시험 안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오해시고요. 국어 파트가 있습니다. 어디냐? 여러분들 교재 3쪽에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국어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름을 좀 다르게 했을 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낯서실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독해 파트긴 한데 우리가 일반적인 독해 파트다 그러면 설명문, 논설문 읽고 문제 푸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는 공고문, 계약서, 백과사전, 특히나 공고문, 계약서 이런 거 읽고 문제 푸셔본 적 있어요?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다. 그래서 지문이 낯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낯서셨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읽고 문제 푼다? 사실은 독해예요. 그것이 계약서가 됐든 공고문이 됐든 백과사전이 됐든 설명문이 됐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독해 파트와 다르지 않다. 일반적인 독해 파트 읽고 근거 찾고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좀 낯설 뿐이에요. 부담감 버리시고 접근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OT 겸해서 이 의사소통 능력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는지 진짜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아주 이 수업이 알찰 거다. 제가 이렇게 프라이드 있게 말씀드리면서 시작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이 의사소통 능력은요. 지문이 크게 3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종류는 공고문입니다. 공고문이라는 게 뭐냐면 3쪽 보시면 2015년 땡땡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창업경진대회 이렇게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진대회를 여나 봐요. 그러면서 공고를 낸 거죠. 그죠? 어떤 사람이 참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가 못하고 몇 월 며칠부터 원서 접수 받고 시상은 어떻게 하고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공고문이 주어지면 이거 읽고 문제 푸는 거예요. 이 공고문에 따르면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참가할 수 없는 사람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계약서 같은 경우는 어떤 느낌이냐? 4쪽 보시면 부동산 계약서 나왔죠? 임대차 계약서 나왔습니다. 이 계약서 보시면 그 밑에 몇 조 있어요. 그래서 이 계약서 몇 조에 따르면 또는 이 계약서에 따르면 임차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옳은지 그른지를 여러분들이 골라내시면 됩니다. 그죠? 계약서 분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백과사전은 뭐냐? 6쪽 넘기시면 일란성 쌍둥이에 관한 백과사전의 설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란성 쌍둥이를 백과사전에 검색한 거예요. 검색하고서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서 쫙 나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읽고 일란성 쌍둥이가 백과사전에서 이렇게 정의 내리고 설명하고 있구나 이해하시고요. 문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 백과사전 부분은요. 일반 비문학이랑 좀 비슷합니다. 그죠? 설명문, 논설문 읽고 문제 푸는 거니까 사실은 이거 설명문일 거 아니에요. 그죠? 백과사전이니까 굉장히 좀 비슷하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좀 낯설지 않으셨을 겁니다. 근데 낯선 건 어디다? 공고문과 계약서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도 어렵진 않습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세요. 자, 이 의사소통 능력은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문제, 그러니까 15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산술적으로 딱 나눠버리면 한 문제에 45초. 근데 이게 지문이 한 지문 있고 문제가 이렇게 2개씩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문제가 한 세트인 겁니다. 지문 하나에 2문제. 그래서 한 세트 푸는데 1분 30초 정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이게 10세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근데 1분 30초가 이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아주 정독하면서 읽고 푸실 시간은 없고요. 요령껏 굉장히 빠르게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이 속독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냐? 제가 접근법을 말씀드리는데, 그 전에 이게 모의고사가 1회하고 2회가 있잖아요. 그죠? 저와 함께 1회를 하실 거예요. 제가 1회 문제, 모든 문제를 풀어드릴 겁니다. 2강에 걸쳐가지고 1회 문제, 20문제, 그러니까 10세트를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럼 저한테, 이렇게 푸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그럼 여러분들이 실제 2회는 여러분들의 연습용 도구로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이라든지 해설은 정답지와 해설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해결되는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집중시켜 드려야 되는 건 정답을 말씀드리고 해설을 해드리는 것보다도 접근법.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연습을 하셔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포인트일 겁니다. 그래서 1회 모의고사를 가지고 그 연습을 제가 시켜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2회를 가지고 연습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연습을 하셔야 되냐? 그 연습 방법을 한번 저와 함께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한 세트는 2문제다. 1분 30초 안에 풀어야 된다. 이걸 머릿속에 딱 가져가셔야 됩니다. 요 시간관념부터 가져가시고요. 첫 번째, 문제를 풀 땐 먼저 문제 선택지를 빠르게 스캔합니다. 문제와 선택지를 빠르게 스캔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문이 있어요. 요건 지문이에요. 요게 문제입니다. 요게 발문이에요. 요게 발문입니다. 그리고 요게 선택지 또는 선지라고 얘기를 해요. 중부발전은 오지선다죠. 그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먼저 지문을 보시는 게 아니라 뭐를 본다? 얘하고 얘를 보는 겁니다. 얘하고 얘를 보는 거예요. 근데 본다고 해서 막 철두철미하게 읽어야지 한 글자 한 글자 밑줄 그면서 그게 아니라